자, 수특 연계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연계 사례 이런 거 있죠. 뭐 자료가 뭐 같고 뭐 물어서 연계 강도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기출문제 10문제, 20문제도 봤을 겁니다. 이 EBS 연계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EBS가 50%가 연계가 되든 70%가 연계가 되든 난이도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냥 매번 나오는 기출문제 수특에 나왔던 거 조금 바꿔서 내면 그것도 연계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수특 안 푼 친구도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특 공부를 하는데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최근 3개년, 5개년, 한 10개년까지도 봐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10개년 전 좀 오래되긴 했죠. 근데 양질의 문제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적절하게 기출문제 좀 풀고, 수특 수완 풀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고,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좀 잘 잡아줄 테니까 그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작년 강의도 그랬지만 이 수특 강의는 지구과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최소 3월 모의고사 3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 3등급 이내로 나오는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그러면 공부를 하고 들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베이스에서 이거 들어서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문제풀이에 딱 적합하게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 분석. 와, 이게 연계 분석이라고요? 19번 문제 제 유튜브 강의에도 있는데요. 작년 수능 해설이 있는데, 이게 연계라고요? 연계랑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 어려웠던 게 맞고요. 이걸 연계라고 하는 건 어거지입니다. 그냥 아무 기출 문제나 갖다 놓고 연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연계 분석 이런 거 사실 허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입니다.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 판구조론의 정립, 대륙이동설의 등장 나와 있죠. 여기서 뭘 봐두셔야 되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 봐두시길 바랍니다. 대륙이동의 증거를 봐주시고요.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의 분포가 연속성을 가집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두 산맥의 분포가 연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두 산맥은 판게아 형성 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 있었다라고 학습합니다. 그 말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 산맥들도 고생대 말에 생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알아둬야 되냐? 산맥들의 생성 순서, 생성 시기를 물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왜 쇠퇴했느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원동력을 설명한 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이고, 멘틀 대류가 바로 판이동의 원동력이다라고 홈즈가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 홈즈의 멘틀 대류설에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멘틀 대류설에는 해구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구는 있거든요. 해구.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형 경계에는 뭐가 있다? 해령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멘틀 대류설에는 해령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멘틀 대류설에는 해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구는 씁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멘틀 대류설은 그래서 해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저 지형 탐사와 해저 확장설, 음영 특심법을 이용한 해령, 해구 등의 해저 지형 발견, 해령 등의 해저 지형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해저 확장설이고,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많죠. 음영 특심법도 여기서 같이 나오고요. 해저 확장설의 증거는 연령 분포, 퇴적물 두께, 그다음 배뇨 부대의 발견,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와 해저 확장. 그러니까 고지자기 문제도 이 해저 확장설에서 나옵니다. 이 베니오프대의 발견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판구조론의 정립. 변환단층의 발견은 판구조론의 정립입니다. 이 변환단층이라는 거는 그 해령에서 열곡과 열곡이 어긋난 구간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령이 있고요. 요렇게 해령이 있어. 여기 이 골짜기는 열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 이렇게 양방향으로 벌어질 때 우리는 요 구간을 변환 단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구간을 변환 단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어디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냐? 주로 거의 2번에서만 일어나고 1번과 3번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판의 경계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이 해령의 열곡을 기준으로 이 열곡의 왼쪽은 1번 판이라고 해봅시다. 열곡의 오른쪽은 2번 판이 되겠죠. 그러면 경계라는 거는 자, 이 해령은 판의 경계입니다. 해령을 넘어가면 판이 1번과 2번이 바뀝니다. 1번과 2번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변환 단층에 있는 보존형 경계를 넘어가도 1번과 2번이 서로 바뀝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 구간은 1번과 1번, 요 구간도 2번과 2번으로 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환 단층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뭐 지구 자기장, 복각 이거 개념 알아야 되고요. 지자기 북극과 지리상 북극의 개념도 수능 특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잔류자기. 잔류자기라는 건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질 때 광물이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 방향이 변하더라도 그때 굳어진 자화 방향이 보존되는데 이걸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이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뭐 지구자기장이 역전이 되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이용한 대륙 이동 복원. 자,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자기 북극이 두 가지였냐?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자기 북극이 두 가지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대륙이 이동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륙 이동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가 높을수록 크죠. 그 부분도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이 탐구자료 살펴보기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복각과 위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인도 대륙이 북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이 북상하면서 유라시아판과 부딪혀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 날개 문제 보면 현재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대륙이 계속해서 북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점차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 어느 정도 로디니아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판게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 순서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점 수능 테스트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